25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곳인데, 부산에서 좀 뭐 또 뭐 땅을 가지고 좀 뭘 좀 사겠다 그러면 양산으로도 많이 가요. 양산.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고 건물 전체 매각인데, 보게끔 되면, 보면 7억 6천짜리가 3억 6천4백까지 떨어지는데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구 같아요. 가구. 세입자들이 쫙 있는데 대학령에 있는 세입자는 이거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령에 있는 세입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입하고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3천만 원인데 그 1,500원 하고 나머지 1,400원 아니기 때문에 이 1,500 정도는 우리가 배당 요구를 했어도 기준금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세입자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명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보증금이 얼마냐면 2억 6,200에 월세가 어떻게 한다? 33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분의 1 지분이 아니라 두 개를 다 했기 때문에 부부가 갖고 있는 게 전부 다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보게끔 되면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이렇게 돼 있죠. 이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여기 감정평가서 보게끔 되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인데, 요 길게 돼 있는 것이 여기 일부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건물이 조금 침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범되는 게 이 땅 주인하고 얘기해서 이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럼 땅 잘라서 이만큼 자르자 해가지고, 된다? 요걸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이런 토지 지분은 한 필지는 무시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보면 이 다가구로 해서 세를 주는 거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야?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세입자들이 많고 입찰 전세 보증금도 2억 6천2백이잖아요. 2억 6천2백이 됐는데 여기 지금 얼마까지 따르면 3억 7천4백까지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 8천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2억 얼마는 지금 보증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한 1억 얼마 정도만 더 투자하는 거고 월세가 33만 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 주인이 돈이 없어갖고 월세를 받지 않고 전부 다 전세를 받고 월세는 33만 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방을 정말 세를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이제 최저 가격을 빼기 때문에 감정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밖에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3분의 1 대출 받고 나머지를 그 보증금 적금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세를 받고 있다 파는 데인데, 여기 빨간 거 이렇게 해치는 거 전부 다 이게 세입자예요. 세입자들 내용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월세를 돌리면서 월 수입을 받으면서 매물로 내놓으면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26번째에서부터 32번째까지는 6개인가 7개는 공매 물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쌍동리라는 곳에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부부지간 같아요. 보면 부부지간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건 도로 토지는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명이 이렇게 9명이 나와 있는데, 이 토지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도로에 가는 거 한 번은 나온 거거든요. 도로에 가는 건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거고, 건물은 건물대로 2분의 1이고 땅도 어떻게 해? 2분의 1로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되고, 이거는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가 협상으로 다시 살 확률이 높고, 우리가 다시 이걸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지 말고
가서 네가 내 걸 살래? 아니면 저기 뭐야 내 걸 네가 살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이게 한번 떨어지고 지금 보면 12월이라면 이때까지 사겠죠. 3억 정도 사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샀으면 먼저 가격이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샀거든요. 사가지고 먼저 가격을 얘기했어요. 먼저 가격이 이제 먼저 가격이 3억 4천이라면 3억 4천을 얘기한 겁니다. 얘기를 하고 내가 상대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얘기한 가격에 네가 내 거를 사든지 사기 싫으면 그 가격에 네 거를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는 가격을 얘기할 테니까 사든지 팔든지는 어떤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3억 8천이라고 가정합시다. 3억 8천인 거를 3억 4천에 내가 우리는 3억에 사서 3억 4천 주고 사서 팔고 나와도 되고 반대로 3억 8천짜리를 3억 4천 3억 주고 사서 반은 3억 4천 주고 또 내가 사도 되고 감정가가 얼마니까? 3억 8천이니까 그렇게 해도 협상은 안 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격은 내가 정할 테니까 네가 그 가격에 내 걸 사든지 아니면 그 가격에 네 거를 팔아라. 합리적이 아니야.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떨어졌을 때 샀을 때 그런 식으로 해도 문제 없고 다 팔아서 나누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 빨리 끊지 않을 수 있다. 27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토지만 매각. 건축물 관장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준공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건물. 짓고 준공 나기 전에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땅을 사면은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주인이 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낙찰 받으면 건물 주인하고 적당한 가격에 땅을 산다? 매매하고 나와도 되고 막말로 얘기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도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28번째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대교 있는 곳에 그 토지가 두 필지에 건물이 한 필지가 있는 거에 지분으로 나오는데 그 지분은 약 한 20분의 1 정도쯤 돼갖고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 면적이 보면은 50.15죠. 보면 68.4 해갖고 약 100 얼마죠. 그럼 한 30 몇 평,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도 지분이죠. 건물도 지분입니다. 제가 이게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 있는 요 필지의 지분하고 요 필지의 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 대상은 이 필지에 건물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에 집을 지면서 토지 분할을 했거든요. 분할을 할 때 집을 진 쪽을 번지수는 이걸 매겨야 되고 집이 없는 쪽으로 이걸 매겨야 되는데 번지수를 반대로 매긴 거야. 그래서 2번 지수엔 집이 있는 걸로 나오고 2번 지수엔 집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보면 그죠? 토지 건물 전체 지분 매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예전에 제가 평택에서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서 이제 분할을 하자 했는데 다 팔아서 분할하지 않고 현물 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지분만큼을 내가 땅을 아까 해서 한 50평이라고 그랬죠. 40몇 평이잖아요. 40평은 집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건물의 감정평가만큼을 땅으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도로 끼어서 현물만큼을 도로를 끼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 끼어서 해달라 해갖고
그 당시 평택에서도 보면 우리가 현물로 분할하니까 요만큼 됐었거든요. 요만큼은 감정가에 의해서 땅을 우리가 사갖고 이렇게 현물 분할해서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이제 이 여기에 있는 그 지분권자가 우리 걸 그냥 사주면 편안한데, 사실 돈이 없다 그럴 때는 현물 분할하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현물 분할해도 된다. 이렇게. 29번째 물건입니다.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에 봉평에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휴로 건축물 관리장만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떼봤더니 채숙자, 정미자, 김동희, 정수현 이렇게 어떻게 한다? 바꿨고 건물이고 토지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처음서부터 채숙자로 해갖고 법정 상권이 있는 거에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강원도까지 가다 보면 면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면온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면온 인터체인지에서 약 여기 전원주택까지 1km가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땅만 경매로 나옵니다. 제가 여기는 답사를 했습니다. 됐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주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원주택지거든요. 전원주택지인데 이렇게 많이 지어있지 않고 한 7, 8채만 이렇게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지인데 우리 낙찰받을 땅 전에도 이렇게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주택은 거주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쪽에도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 갖고 요만큼인데 여기 보면 강릉이고 여기 보면 원주인데 여기 보면 면온 인터체인지에 있는 면온 인터체인지에서 1km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한번 어떤가 하고 가서 보고 여기 좀 사놓고 가끔가다 쉴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이거는 도로 쪽이 아니라 마당 안쪽에서 감정평가사가 찍은 거거든요. 거주자가 없어 보이죠? 풀이 그대로 있죠. 나는 이걸 좀 사서 어떻게 한번 건축주한테 소송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적당하게 건물을 샀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렇게 싶었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밤에 가면은 7이겠죠. 7흑이겠죠. 큰 것도 없으니까. 제가 보면 여기 가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쏟아질 거예요. 한때 맞아가지고 별이 쏟아지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당신 나가고 없으면 여기 멧돼지 나오면 내가 어떻게 돼? 그럴 정도로 어떤다? 습히더라고요. 근데 뭐 전원주택으로서는 머지않게 좋고 땅인데 저는 지금도 이게 지금 보면 5천만 원 시작했잖아요. 이게 먼저 번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것이 한 3,500이나 3,000까지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나 한번 그때까지도 아무 사는 사람이 없다면 투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사놓고 싶은 생각도 드는 곳입니다. 한 번씩 가서 쉬고 오고 싶은 생각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30번째입니다. 인천시 서구 주택 45분의 6 지분 매각이죠. 이렇게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이 집을 사겠는가를 면밀히 봐야 된다는데 저는 다시 살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같이 세를 줬다기보다는 거기에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뒤에 인천인데 뭐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이 있는데 물론 이쪽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창을 내다 보면은 공원이 내다 보이는 이런 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게 신권서부터도 이 공매 물건을 제가 추천하는데, 공매 물건을 내가 가격에 맞는 가격에 추천하려고 그러면 벌써 낙찰이 다 되기 때문에 1차에 들어갈 건지 2차, 3차에 들어갈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3차 정도쯤에 들어갔을 땐 충분히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갖고 추천한 겁니다. 31번째입니다. 청남도 보령시 5,000매인데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추천했던 거거든요. 근데 낙찰을 받지 않아가지고 취하가 됐다가 다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보면 전적으로 추천하고 난 돈이 된다고 장담해요. 5,000매에 가보셨어요? 저는 여기 5,000명 가봤는데 5,000매에 가면 5,000매에는 5,000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땅을 보러 갔다가 여기 5,000항에 가서 잔다 그러다가 그 저녁 한 7시쯤인데도 모텔에 들어가도 방이 없다 그래갖고 얻지를 못해가지고 차에서 그때 그 차에서 세워놓고 잤었던 건데 5,000항에 가면 뭐를 많이 파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가면 키조개 전문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런 곳에 5,000항 안에 있는 5,000항이 있죠. 5,000항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모텔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5,000항에서 제가 가서 봤더니 금요일 날쯤이나 저녁에 오후 한 3시, 4시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와서 여기 보면 5,000항에 보면 수산물 판매 시장 하는데 여기 수산물 판매 시장 갔더니 전부 다 저것만 팔아요. 키조개 전문집이야. 그리고 여기 주차놓고 세웠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방이 없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여기서 낚싯배가 새벽 4시에 출발하더만. 이 전부 다 낚싯배더만. 이 배가.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낚싯배. 여기 서울에서 낚시를 하러 와갖고 저기 자고 저녁 먹고 회 한 접시 먹고 새벽 4시에 낚시를 나간대. 그 낚시 들어오기 때문에 한다는데 거기에 있는 그 5,000항 안에 있는 여기 건물의 지분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여기 건물이죠. 여기 700-97 있고 30이 있죠. 여기 도로같이 생겼죠. 근데 이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컨테이너를 넣어서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 보면 이 집인데 여기 보면 복지회관이 있죠. 복지회관 앞으로 해서 여기 집으로 들어가요. 도로를. 그러니까 이쪽 도로를 만들었는데 사도가 되다 보니까 뭐 다투어가지고 뭐가 안 주고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를 못 쓰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문을 내갖고 이쪽 복지회관 앞쪽으로 그러니까 개인 집이 아니고 복지회관이니까 누구나 쓰지 않습니까? 그 복지회관 앞으로 이렇게 도로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노란 색으로 칠해져 있죠. 여기 2층 집으로 된 이거 건물이고 여기는 이렇게 도로로 돼 있는 것은 컨테이너 갖다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에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19분의 2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그렇죠? 여기 보면 보령시에 사는 사람이고 이거 강릉 서울에 사는 사람이죠. 이거 결국에서는 보령시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과 지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조시고 이성 아니에요? 여기 보면 조성민이가 이게 보령시에 사는 사람이죠. 이 조성민이가 엄마를 모시고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조성호 지분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파서 나누자 그러면 이 이성구라는 엄마는 누구네 집 가야 돼? 성관이네 집가, 성남이네 집가? 예? 누구네 집에도 가야 되겠죠, 보면 팔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걷어가지고 어떤데 이 지분을 사줘갖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어떤다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야, 내 말이 맞다는 거야.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지금 가봤더니 이상구 엄마가 저기 뭐야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노인 요양병에 가실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참 좋은 게 많네,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게 많네. 32번째 경상북도 성주시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옵니다. 성주군인데 거주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주민등록은 누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노인네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임차인이 없는 걸로 나오고 배당률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누군가 나오죠. 전입세도 김하순이가 나오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하순이 되는 분이 요양병원에 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집은 비어 있는데 이렇게 집이 있거든요. 근데 대로변 옆에 있는 이 땅은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면 가격만 떨어진다면은 충분히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273평이면 약 한 70평 정도쯤 되나? 70평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다 합쳐 한 150평 정도쯤 되겠죠. 그럼 되면 이 3,400까지 떨어졌는데 조금 더 떨어지고 나면은 사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2분의 1 지분 매각이라고 그랬죠. 2분의 1 지분 매각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 한 3차나 이게 뭐야 4차쯤에 사갖고 나머지 지분권자한테다가 네가 내 걸 사겠냐 내가 네 걸 살까 하시면 되면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이제 12월 달이 남았는데 12월 달에도 2번 정도를 하는데 12월 2번째 추천하는 날짜가 크리스마스 날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추천하는 강의 해야 하지 말아야 돼. 좀 뭐라 하지 말아. 아니 그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해갖고 격리 집에 가라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그 동영상으로 수강하시면 되거든요. 못 오시면 동영상으로 수강하시면 되니까. 뭐 입찰에 못 들어가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 분석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실전 사례 가지고 권리 분석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본다. 질러서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낙찰 들어가서 본다는 건 낙찰 받으시면 돈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3번 떨어진 거에 무조건 최저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0번 들어가면요. 한 번은 아무도 안 되고 단독 공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갖고 돈을 법니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질러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차라리 낙찰 안 받는 게 나아요. 회수가 안 되고 묶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 얘기는 질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못 받는다는 얘기는 버스를 놓치면 다음에 오는 건 리무진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절대 지르지 마시고 낙찰을 받으시고 평상시에 권리분석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몸 조심하시고 다음 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